무권 대리인 을이, 무권 대리이니까 다이아몬드로 표시할게요.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엑스토지를, 본인이 갑입니다.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래서 네모로 표시할게요. 그 토지를,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럼 상대방이 병이에요.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은요, 무권 대리라고 그랬죠? 표현 대리가 아닙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무효입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죠. 나중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죠. 1번 지문 보실게요.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답니다. 여기서 갑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추인한 거니까 유효하죠. 그러면 병과 이 계약은 이때 가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중도금 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이중매매 이런 문제는 아니죠. 1번 지문 나머지 보겠습니다.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했답니다. 정은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등기까지 격려해 준 거예요. 정이 적극가담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매매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인이 추인했다 할지라도, 즉 병과 이 계약을 추인했다 할지라도 이중매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격려한 사람, 정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갑은 소유자하고 본인이었어요. 그런데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을이 본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한 경우는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반은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반은의 의미는 이겁니다. 금은 금지한다는 거고요. 반은 반대된다는 거예요. 즉 반대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효가 되죠. 자, 을이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에 추인을 거절했다면 X로 바꾼 거죠. 말을 바꾼 거예요. 반대되는 말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금반원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 이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여기서 이 무는 앞에서 행위한 바가 없죠. 설문에서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새로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은 말을 바꿀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본인이죠. 이 갑을 상속했답니다. 그러면은 본인과 동일하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4번 병은, 여기서 병은 상대방입니다.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악입니다. 누가요? 상대방인 병이 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병은 철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죠. 이 철회권은 선의자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그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와 비교해서 최고권, 본인에 대해서 확답 여부를 촉구하는 최고권이 있죠. 그 최고권 행사는 상대방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하고 다 가능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가능한데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악의자는 행사를 못하고요. 선의자만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5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했답니다. 을의 대리행위는 협의의 무권들이었죠. 따라서 원칙상은 무효였어요. 즉 유동적 무효였죠. 그런데 추인을 거절했답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 대해서 이행을 물을 수는 없고요.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만 이행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행 책임을 묻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든지요. 그러나 이 설문에서는 을이 미성년자랍니다.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보호의 대상이죠. 따라서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능력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가 우선입니다.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본인이 을입니다.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상대방이네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어요. 그러면은 대리권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협의의 무권들입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로 볼 만한
대리권 수여 표시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경우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뭐죠? 무효죠. 근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죠. 병은 갑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었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선이니까 이 선인 병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병은 상대방입니다. 병이 을에 대하여, 을이 지금 본인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취인 여부를 최고한다. 이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죠? 본인이죠. 을이 지금 본인입니다. 최고는 취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확답. 확실한 답, 최종적인 답을 줄 사람은 오로지 본인뿐입니다. 무권 대리인은 그래서 최고의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본인만 최고의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 을에 대하여, 즉 을이 본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는 적법한 거죠.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 거절로 보는 거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원칙은 무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추인 거절로 보는 겁니다. 1번에서 확답을 바라지 않은데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이 아니라 추인 거절로 본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틀린 겁니다. 2번. 을은 본인이죠.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갑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상대방 병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승계인이 있다면 이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인을 앞에서 보검이라고 그랬죠. 왕가의 보도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처럼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거는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추인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은 아직 추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이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잖아요. 유효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이 상대방은 이 무권대리 행위 자체의 이 계약을 유효를 원했던 사람이다. 유효를. 따라서 추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3번. 을이 갑에게 추인하더라도 을은 본인입니다. 갑은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약이 없어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은 상대방이죠.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상대방 병은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검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보검은 뭐죠? 즉 병의 보검은 뭐죠? 상대방의 보검? 철회권이죠. 이때 철회권 행사 요건이 있었죠. 선의자만 가능하다 했어요. 즉 병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했잖아요. 즉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기 때문에, 즉 상대방이 선이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선빵 우선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철회권 행사하고 추인권 이게 부딪힐 경우에는요, 먼저 치는 사람 선빵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회권 행사와 관련해서 요건이 있었죠. 선의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추인의 소급효라 그러죠. 무권대리 행위로 해서 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추인의 소급효가 발생하죠.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죠.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자, 본인이죠. 을이 병은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절하면은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무효 확정입니다. 무효로 확정이 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해서는 계약 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없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무권 대리인은 갑이죠. 자, 갑입니다.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계약 이행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든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에서 보면 갑이 지금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 등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행 책임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한 능력자였다면은 이거는 틀린 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계약 이행 책임이 없는 겁니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표현 대리는 일단 아니고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그 효과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죠.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갑은 본인이 되겠습니다. 을은 무권 대리인이죠. 그런데 행위 능력자랍니다. 그렇다면은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고 이행 책임도 따르고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되는 의무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상대방이네요. 이의 병은 즉 상대방이 을에게 을은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에게 돈을 준 겁니다. 본인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자 유흥비로 탕진해버린 겁니다. 본인에게는 돈 한 푼 안 간 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죠. 다툼 있으면 판례의감. 1번 매수인의 지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선이네요.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갑은 본인입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이 상대방이 선이어야 되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본인의 추인보다 이 철회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하고 철회 같은 경우는 선빵 우선주의입니다.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철회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2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효가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이 유동적인 것을 확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철회였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철회가 유효하다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 못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인 갑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4번 병이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계약 철회의 효과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갑은 본인입니다.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 철회의 유효를 다툰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철회를 했는데 먼저 선빵 우선이라 했어요. 먼저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 철회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다투고 싶으면은 그 반대편은 누가 있죠? 본인이죠. 상대방의 반대편은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일단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증명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상대방이 철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상대방이 선의일 것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선의해야지만이 그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회권 행사의 유효를 다투려면은 상대방 병이 악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 병이 악이면 철회권 행사를 못하니까요. 다시 읽을게요. 병이 계약을 철회했답니다. 근데 이 철회의 유효를 다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본인인 갑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증명하죠? 철회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소, 즉 상대방이 악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5번 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갑은 본인입니다.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 을은 아까 무권대리였죠.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상속인이 되었으니까 본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처럼 똑같이 사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일단은 맞습니다. 자, 을이 무권대리인일 때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계약의 유효를 원했던 사람이죠. 을이 무권대리인이었을 때. 그러고 나서 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추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호 간의 모순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금지되죠. 즉 금반원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거 있잖아요. 금반원의 원칙은 신의칙의 원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럼 맞는 거죠.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 무권대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로 봐서 무효인데 이 무효가 유동적입니다. 이 매도하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그런데 추인 거절한다면은 금반원의 원칙, 즉 신의성질 원칙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무권대리인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된다 하면은 안 하겠다고 하면은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성질 원칙에 반한다. 맞습니다. 니은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제고한다. 이 경우 갑은 본인입니다. 갑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추인 거절 본다. 맞죠? 본인 갑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무효가 원칙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무효입니다. 즉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것은 추인 거절 의미는 뭐죠? 이게 바로 무효잖아요. 추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디귿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맨 처음 보여드렸던 표 기억나시죠? 유권대리가 있고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무권대리 속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있었죠. 즉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있지 유권대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문으로 돌아가시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이게 틀렸죠. 포함될 수가 없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요. 리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등기가 됐답니다. 자, 등기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적법성이 추정이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러죠.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데 갑은 원소유자죠. 원소유자 갑이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그 말소를 원하는 갑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을의 대리권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을은 무권대리잖아요. 따라서 원소유자 갑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기가 되면은 일단 적법 유효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추정력을 깨뜨리려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때 갑이 을의 대리권의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맞는 것이 됩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표현대리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이러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무효인데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추인이나 철회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인이나 철회권 등등에 의해서 확정시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1번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여기서 갑은 원소유자 본인입니다. 갑은 위임장 위조를 당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원칙상은 효력이 없는 거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맞는 거예요. 2번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위 추인에 대해서는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 추인을 불요식 행위라 그럽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3번 병은 상대방입니다.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답니다. 그럼 악이죠. 상대방이 악이면은 철회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최고권은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가능하죠. 그래서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이거죠. 최고권은 촉구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확답을 달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에 상관없이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대방은 선이건 악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본인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철회권 행사 관련해서만 선의자일 것을 요한다 이걸 외우세요. 그러면 최고권의 경우는 선의도 되고 악의도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든지 암기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4번 갑이 임대차 기간을 단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일부 추인 또는 변경 추인이죠. 일부 추인이 유효하려면은 뭐가 더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추인은 전부 추인이 원칙이에요. 일부 추인은 외의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유효가 됩니다. 5번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죠? 추인의 소급표라 그럽니다. 이때 계약을 하였고 이때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표, 과거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답니다. 그럼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은, 즉 대리인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거는 현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대리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효과가 본인인 갑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X 토지에 대해서 병이 상대방이네.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즉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이 설문은 현재 유권 대리입니다. 1번 을은 대리인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대금 수령 권한을 포함한다고 판례에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았다면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수령 권한을 포함한 거예요.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답니다. 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를 하게 되면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무권 대리인도 아니고 유권 대리인인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 거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인 갑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갑의 책임인 거예요. 유권 대리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을에게 하는 것은 이건 틀린 거죠. 3번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대리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매매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내죠. 즉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해제하라고 대리권을 준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거죠. 만약 이 경우 해제를 할 수 있으려면요, 즉 대리인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려면은 해제할 수 있다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해요. 이걸 특별 수권이라 그러거든요. 해제와 같은 이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별도의 특별한 수권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문에서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특별 수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답니다. 그러면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습니다.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인 각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답니다. 그러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 즉 돈 받는 날짜를 미뤄주는 권한이거든요. 그것도 준 거다. 이거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금 지급 기일 연기 이게 바로 이행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집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리권 없다, 즉 협의의 무권 대리니까 유동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짓는 작업인 추인이나 철회, 최고 이런 게 등장하겠죠.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본인과 같은 지위가 되죠.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안 되죠. 없다 했으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을이 무권 대리인일 때는 계약을 유효로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된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면은 두 개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말을 금지한다고 그랬죠. 이 금반원 원칙이 위배되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지금 상대방이에요. 병은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의 추인 가능합니다.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추인과 철회권이 있죠. 이 두 개는 왕가의 보금처럼 누구에게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승계인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 추인권은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의미에서 추인이나 철회권은 왕가의 보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병이 상대방인데 이 상대방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3번 갑의 추인은 즉 본인이 추인하는 거죠.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행위의 효과가 본인 갑에게 기속된다. 맞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아야지만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답니다. 을은 여기서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기 때문에 병은 상대방이죠. 병이 그러한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지금 모른답니다.
그럴 때에는 본인은, 즉 갑은 병에게, 즉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상대방이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은 뭘 할 수 있죠? 철회를 할 수 있잖아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상대방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선이면은요, 철회권 행사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본인이 갑은 병에게, 즉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5번, 만약 을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랍니다. 행위무능력자죠. 보호 대상이죠. 따라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즉 이거는 절대무효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뭐죠? 유효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맞는 겁니다.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답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기계약은 이런 거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 집을 대리인이 계약서 써서 사버리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하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되고요. 그래서 이를 자기계약이라 그럽니다.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대리인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계약은 원칙상 금지됩니다. 절대 금지가 아니라 원칙상 금지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본인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자기계약은 원칙상 금지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추후에 인정하면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맞죠? 참고로 쌍방 대리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상 금지예요. 쌍방 대리 원칙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나 허락이 있으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랍니다.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했는데 확정적 무효죠.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무권 대리는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정확하게는 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되려면은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거절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 가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추인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권 대리의 경우는 유동적 무효로 볼 수가 없고 확정적 무효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외우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게 바로 배임적인 겁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배신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배임적 의사표시라 그러는데요. 이는 배임적 대리행위라 그러죠. 배임적 대리행위는 대리권 남용이라 그러죠. 남용이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지금 행해지는 겁니다. 이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은 이는 무권 대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는 아니고요. 유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해결을 이렇게 하죠.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합니다. 비진의 표시의 경우는 효과가 어떻게 되죠? 자, 기억 더듬으세요. 객기 부리는 거죠. 비진의 표시는 객기 함부로 부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칙상 유효하니까. 원칙상 유효입니다. 그러면 예외적 무효겠죠. 여기에서의 원칙은 뭡니까?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거죠. 그러면은 유효한 거죠. 표의자가 객기 부린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는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죠.
자, 지문 읽읍시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은 곧 배임적 대리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대리권 남용이죠. 자, 상대방이 이를 알았답니다. 그럼 상대방이 악이죠.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네요.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즉 본인 입장에서는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이 되는데요. 이번에 정확히 숙지하세요.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권 남용, 그러면은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 상세한 내용 그때 가서 설명하는데요. 지금은 개략만 살펴볼게요.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권한을 특정해서 정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권한을 정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임의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해석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존행위, 또 하나는 이용 및 계량행위, 맨 마지막으로 처분행위, 이렇게 되죠. 자, 규정이 애매하면요, 이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이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개별적인 별도의 특별 습권이 필요해요. 이러한 특별 습권이 없다면 처분행위는 안 됩니다. 여기서 처분이 뭐죠 이게? 팔아버리는 거죠. 매각 같은 겁니다. 매각이나 제거, 해제 뭐 이런 거예요. 해제 이런 거. 면제 또 포함이죠.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가능합니다. 제한 없이 가능해요. 보존은 뭐죠? 존재하게끔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지문을 봅시다. 미등기였답니다. 부동산인데 미등기래요. 이를 보존 등기했답니다. 여기서 이 보존 등기는 뭐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는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증명서입니다. 미등기를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보존행위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름도 그래서 보존이잖아요. 보존 등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미 대리인이 별도의 수권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용 계량행위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세모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용 계량 행위를 통해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돼요. 성질 불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은행 예금을 갖다가 사채로 돌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채 200% 준다 합시다. 이자를. 근데 예금은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수백 배니까 200배니까 좋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채는 이거 돈 뜯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 예금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은 괜찮잖아요. 은행은 잘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금은 안전성, 근데 사채는 불안전성, 이 두 개는 다르죠. 그럼 성질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용 계량행위로서는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후에 나오면 그때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 틀린 것은 표현대리인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협의의 무권대리이고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하 문제에서는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추인, 최고, 철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일단은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무효가 원칙이니까. 본인은 지금 위임장을 위조당한 피해자 개념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무효인 겁니다.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형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죠. 본인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 거절로 보는 거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악이니까 본인에 대해서 철회권 행사는 못하죠. 그러나 최고는 가능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최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화 효력이 생긴다. 맞죠? 추인의 소급효라고 그랬어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추인의 소급효는요,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겁니다.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은 없음을 알았답니다. 즉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악입니다. 그러면 철회를 할 수가 없죠. 무권대리 옳은 것,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자, 맞는 겁니다. 무권대리 행위에서 추인은요, 그대로 전부 추인하면은 이게 유효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유효하죠. 전부 추인은. 그러나 일부 추인이나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상대방의 동의까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있으면은 이게 유효하고요. 만약 일부 추인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지문 볼게요. 일부 추인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답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은 맞습니다. 2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자,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닙니다. 자, 계약 체결했어요. 무권대리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인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추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죠?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계약시로 소급해서 계약 시점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문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 생긴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 대응하지 못한다. 자, 이 본인이 하는 추인 있죠. 이 추인은 정가의 보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즉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그러한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철회를 할 수 있다겠죠. 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때는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럼 악이죠. 악이면은 철회권 행사를 못하죠. 즉 본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어야죠. 본인이 이겨야 되니까. 근데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그럼 계약 당시에 악이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철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게 아직도 헷갈리신 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철회는요 전가의 보도입니다. 완가의 보검이에요. 그래서 선의자만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정이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철회권 행사는 완가의 보검이기 때문에 선의자만 휘두를 수 있다. 누구에게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빵 우선이죠. 선빵 우선입니다.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책임을 지죠.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협의의 무권대리로 볼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그 사례가 뭐였죠?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랬죠.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누굽니까? 범죄인입니다. 위조죄잖아요. 위임장 위조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사문서 위조가 되죠. 그리고 이를 행사했죠. 그래서 죄가 두 개예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즉 범죄인입니다. 이 범죄인은요 무과실책임이에요. 무과실책임. 남 핑계 대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고요. 원래 다른 데서 지는 거잖아요. 책임이 있으면은, 과실이 있으면은. 근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왜요? 위임장 위조했잖아요. 죄가 두 개나 된다니까요.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고 동행사니까 범죄인이니까 무과실 책임다 이런 것은 책에 없는 설명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암기를 위해서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지금 유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 지문을 다시 읽을게요.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즉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틀렸잖아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있죠. 제3자의 기망 등, 즉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거,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권 없는 의리, 대리권이 없답니다.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로 무효, 유동적이죠. 갑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비용이 상대방이네요. 의리 무권대리인입니다. 자,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독 상속이 있었네요.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계약은 무효죠. 원칙상 무효입니다. 맞는 거예요.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함을 유효이다. 맞아요. 등기가 있으면은 적법 유효성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일단은요. 3번 을은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무권대리인은 단독 상속했죠. 소유자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말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죠? 말을 바꾼 것이 되죠. 따라서 금반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4번 을은 무권대리인입니다. 단독 상속한 사람이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말소를 청구하지도 못하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반은 원칙 때문에 그래요.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줬다. 그럼 정이 전매자입니다. 한 번 더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앞에는 무권대리인이 있었고 본인 갑이 있었죠. 근데 을이 단독 상속했죠. 이런 구조입니다.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요. 이 경우에 을이, 즉 무권대리인이 정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병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단독 상속했기 때문에 금반원 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에 대해서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협의의 목대리 틀린 거 판례감. 협의 무권대리니까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추인이나 철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다.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동의를 해줬다 해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검입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를 확정짓는 거기 때문에 본인만이 추인할 수 있어요. 니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구표가 인정되죠.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추인의 소구표 인정됩니다. 이 추인은 보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맞죠. 이 말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보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병에게 매도했답니다. 등기까지 맞춰줬어요. 틀린 것은 판례감. 무권대리에 기인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원칙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확정짓기 위해서 추인이나 철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은 본인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니까요.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답니다. 그럼 이거는 악입니다. 악이기 때문에, 즉 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를 못하죠. 따라서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그러면 금반원 원칙이 적용이 되죠.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5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병은 상대방이죠. 병에 대해서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금반원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대리권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입니다. 상대방 병은 본인인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력 확답을 채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확답이 없었죠. 그러면은 추인 거절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원칙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이 상속했답니다. 본인의 지위를요. 그러면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되죠. 무권대리인 입장에서 유효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를 주장한 거죠. 그러면 서로 반대적인 거죠. 반대되는 말을 하면은 금지시킨다고 그랬죠. 금반원 원칙입니다.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 거절을 못합니다. 3번 변경 추인입니다. 즉 일부 추인의 경우는 상대방 병의 동의가 있어야죠. 근데 없답니다. 그럼 추인의 효력은 없죠. 전부 추인만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추인, 변경 추인도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을은 무권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대요. 그런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 무권대리인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누가 하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 즉 을이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병이. 정리하면 병의 선택에 따라서 을에게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겁니다.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여기서 갑은 본인이고 병은 상대방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한 경우 추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선빵 우선입니다. 선빵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 병은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다. 표현대리를 고르지 않는다 했으므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플레이감 1번 갑은 지금 본인이에요. 본인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즉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틀렸죠? 추인권은 본인이 가진 보검이에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2번 병이 상대방이었는데 정에게 다시 넘긴 거죠. 전매했으니까. 그리고 등기까지 해줬답니다. 정 앞으로요. 이러한 경우 본인 갑은 을의 대리 행위를 정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즉 정은 이제 전매자죠. 이 경우 추인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인은 왕이 가진 보금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다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도 포함이 됩니다. 승계인이잖아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행위무능력자랍니다.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예요. 그러면은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을에 대해서 이행 청구는 못해요. 갑이 본인이죠. 본인이 병에게, 즉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답니다. 그러면 거절했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이 되죠.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 병은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답을 했어요.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확답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알았답니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옳은 것,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죠. 상대방은 뭘 원합니까? 유효를 원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선의 이고 무과실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또 직접의 상대방입니다.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 통보하였답니다. 통보는 표시죠. 무엇을요? 대리권 수여를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그러면은 민법 제125조에서 규율하죠.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대리하여 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표현대리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외의자 했으니까 직접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과실상계 적용 안 되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책임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니 대리관계는요, 계약에서 이행 책임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는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대리 제도에서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3번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9조는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근데 이러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만약에 이를 벗어나면요, 올권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그게 바로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에 무효면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이 말은 곧 유효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로 만들면은 강행법규는 있으나 마나한 게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죠. 유권대리는 말 그대로 유권대리, 정상적인 대리행위고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포함될 수가 없어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갑이니까 네모로 표시하고,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을이 대리이니까 다이아몬드로 표시합니다. 근데 대리권을 수여한 게요, 담보권 설정입니다. 담보권 설정은 이거죠.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등기부에 담보권 설정을 하는 거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리하도록 대리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대리인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을은 지금 대리인이죠. 이 무권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병입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안 합니다. 대리 문제는 이행 문제가 남기는 것이지 손해배상 관련 과실상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3번. 병이 상대방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대요. 그럼 악의입니다. 악이면은 상대방 악이면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죠.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형되어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답니다. 이 허가,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요. 히읗이니까 효력 규정이라고 앞에서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유동적 무효였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확정적 무효, 여기까지 맞아요.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냐 했는데 성립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효력 규정입니다. 단순한 단속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인 것이지 표현대리로 해서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하는 방법이 이거네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히읗이 나왔죠. 그런데 효력 규정이니까 또 히읗이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무효로 또 확정이 돼요. 그래서 히읗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외워야 됩니다. 5번. 을이, 여기서 을은 무권대리인이죠. 왜 무권대리인이냐면은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줬는데 등기부에 기재하는 권한만 줬는데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초과해버리잖아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자신은 을이죠. 을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갑의 대리인 을, 이게 아니고 갑은 없고 대리란 말도 없고 을, 자기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현명 안 했죠? 현명주의 위반입니다. 갑의 이름이 없어요. 이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대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대리도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리가 먼저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리가 성립하려면은 최소한 현명주의는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갑의 이름이 없고 을 자신의 이름만 있고 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대리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도 아닙니다. 그냥 을과 병 사이의 계약입니다. 을 자기 자신이 병과 체결한 계약이라는 거죠.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 대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도 아닙니다. 무권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아닌 거예요. 대리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을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갑은 본인이니까 네모로 표시할게요. 이임장, 인감증명, 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대리인은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상대방 병에게 매도하였다. 갑의 대리인으로서 했기 때문에 현명은 한 겁니다. 현명주의는 갖췄어요.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표현대리, 협의 무권대리 등등등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직전 문제와는 다른 거죠. 자, 판례의 감, 틀린 것은 1번. 자,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거죠. 이 경우는 이게 바로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팔아먹은 거죠. 이거는 초과한 겁니다. 즉, 대출을 초과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권한 초과 표현 대리, 민법제 126조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은 유효하게 되죠. 유효입니다. 이게 바로 표현 대리죠. 자,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된다. 을은 누구죠? 대리인이었죠?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다. 뭐죠? 은행 대출 관련입니다.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은 상대방이에요. 갑은 누구죠?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유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인 병은 원소유자 갑에게 본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으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허가제 위반은 효력규정으로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유동적 무효였는데 허가를 못 받는 것으로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나중에 표현대리다 해가지고 다시 유효로 만드는 것은 확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4번 병이 매수 당시에, 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매수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선의 이이고 무과실인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월권 대리는 성립하죠. 월권이란 것은 권한을 넘었다. 즉 권한 초과 표현 대리 민법제 126조를 얘기한 겁니다.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을은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건 을이죠. 을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여기서 자신은 을이죠. 을을 매도인으로 해서 매도했다면은 을 자신의 계약이죠. 대리 계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병은 갑에게, 갑은 원소유자입니다. 갑에게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죠. 대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옳은 것은 판례의 감.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고 이를 넘어서 대리권을 행사했을 때 그게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 거예요. 2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복대리에 대해서는 이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문제풀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죠. 여기서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 거죠. 임의 대리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대리인은요, 대리인이 선임을 해요. 본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선임한 겁니다.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한 효과도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요.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한 그 대리의 효과도, 법률행위 효과도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을요, 본인의 대리인이라 그럽니다.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라 그러지 대리인의 대리인 그렇게 안 해요.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게 이제 복대리 분야에서 시험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그럽니다. 복임권. 자, 이 복임권은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랍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었답니다. 이 문제 지문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임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권한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권한 초과 표현 대리를 하려면은 이 경우에 그 기본 대리권이 바로 뭐냐면 대리인의 대리권입니다. 대리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리권, 이게 바로 기본 대리권인 거예요. 복대리인의 경우에는. 설령 복임권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면요. 복임권이 없는, 즉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권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복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해서 권한 초과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좀 다소 장황했는데요. 결론만 암기합시다. 자, 복대리인의 경우에도요, 기본 대리권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규정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어떻다고요?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 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3번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면은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표현 대리로 해서 다시 유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했는데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으로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가리지 않아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법정 대리권 이게 뭐가 있죠? 친권자 있죠. 친권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부모 있잖아요. 친권자. 그 사람들이 법정 대리권자예요.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상대방의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얘기합니다. 대리인이 당시 기준으로 판정하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례를 보실까요? 일상가사 대리 우리가 예를 들었죠. 일상가사 대리에서 이건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을 팔아먹었어요. 이거는 매도죠. 장보러 시장 가고 들고 가는 그 행위하고 집 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동종이 아니죠? 유사하지도 않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대리권은 일상가사 대리고요. 표현 대리는 뭐가 되죠? 이 집 팔아먹은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종도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아요. 달라요. 일상이라 하려면은 거의 매일 반복되는 건데 집 한 채 있는 것을 매일 팝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로 옳은 것은 판례의감.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하죠.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유권 대리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함될 수가 없어요.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되죠. 일상 가사 대리하고 평생에 한번 집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이 되죠.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 대리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즉 125조 표현 대리네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건 아니죠. 총 대리점이란 말을 써도 된다고 그랬죠. 대리권, 대리인 표현 없지 않습니까? 총 대리점 이 말 속에는. 그래도 인정이 됐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예요.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26조로 간다고 그랬죠. 대리권 소멸 후는 129조의 표현 대리인데 이게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겠죠. 그래야 129조가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게 되면은 126조로 가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 게 틀렸습니다. 대리 옳은 것은 판례의감 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 복대리에 가서 자세히 하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정답만 보고 갈게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답니다. 즉 본인이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뭔가 직무 태만 같은 것을 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 이 임의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 책임이 있죠.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다만 좀 책임이 감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좀 감경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있긴 있죠. 줄어든다겠죠. 근데 있긴 있는 겁니다. 없다 그러려면 감면이야죠. 면은 없다는 거거든요. 면제. 근데 감경이잖아요. 그럼 이게 줄이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있긴 있는 거잖아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틀렸는데요. 이 다음 강의에서 이것도 자세히 하는데요. 자, 이 특별수권이라는 것은 어떨 때 있는 거죠? 처분 행위 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이 처분이란 것은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해제라든가 또는 뭐 면제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매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면제시켜버리는가? 그 경우에는 별도의 수권,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게 되면 뭘로 등기하죠? 이전 등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미등기 아예 호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 호적을 만드는 겁니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보존 등기거든요. 여기서 이 보존이 있죠. 이게 바로 보존 행위입니다. 보존 행위는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항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으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해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보존 행위니까 제한 없이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복대리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그대로 성립한다고 했어요. 요건을 갖추면은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민법 제125조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건 뭐죠? 민법 126조 표현대리죠. 권한초과 표현대리죠. 그런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죠.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기본 대리권은요. 법정 대리권은 물론이고 임의 대리권 포함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이게 바로 복임권이죠. 근데 이러한 복임권이 없답니다. 복임권이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법률행위가 지금 권한을 넘어버렸습니다. 초과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지금 민법 126조 표현대리죠. 이게 적용이 되려면 기본 대리권의 존재가 필요하죠. 이때 기본 대리권은 뭐냐면 대리인의 대리권입니다. 대리인이 복임권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대리권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 기억합시다.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규정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인정이 다 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죠.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법상 행위가 뭐냐면은 등기소에다 신청하는 거죠. 등기소. 누가 하죠? 주로 법무사가 하죠. 이 경우 등기 신청 대리권도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어쨌든 표현대리가 되면은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뭐가 유효가 되죠?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처분한 게 유효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법인 사단은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답이 나와 있죠.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다는 걸로 봐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겁니다. 이 사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의사결정이 없이 지금 대표자가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민법에서 강행규정입니다. 무효로 합니다. 절대 무효인 것을 표현대리에서 유효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럼 그 민법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은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즉 일상가사 대리하고 집하는 게 동종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즉 선의이고 무과실이면은 표현대리는 성립하는 겁니다. 맞죠? 표현대리 옳은 것은 판례의감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어요. 소멸한 대리권, 이게 뭐죠? 민법 129조 표현대리죠. 이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갈 수 있었어요. 126조 표현대리로 넘어가는 거 우리 표에서 얘기했죠. 소멸한 대리권도 129조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126조가 적용된다는 거 생각나실 겁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이거 공법상 행위지만 기본 대리권에서 사법상의 법률을 한 경우에도 여기서 이 사법은, 이 사는 뭘까요? 이겁니다. 이 사법이에요. 여기는 공이고요. 공법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아마 이걸 거예요. 등기 신청 대리권, 즉 법무사에게 이걸 줬어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그런데 이 법무사가 매매계약을 매각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봤어요. 판례가 그랬습니다. 4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틀렸네요. 복대리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적용됩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이 있으면은 본인의 책임을 감경한다 이 말은 뭐죠? 과실 상계한다는 거죠. 근데 표현대리 대리는 이행 책임만 남기는 겁니다. 손해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